아, 빨리 빨리. 뭐야? 아, 그래. 아우, 레노 고마워요. 아, 생긴 게 잘생기니까 사람이 일단 인심이 좋네. 윌리안 줘. 윌리안이다. 윌리안. 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아스날 대 첼시 대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대0 아스날이 앞서고 있는데요. 첼시가 무난하게 지는 경기고 아스날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간에 첼시가 어떻게 하면 잘 졌는지, 뭐 어떻게 하면 계속 져왔는지 계속 답습하고 있거든요. 상대가 선취골을 먼저 넣고 빠른 역습 카운트나 점유율을 확보한 후에 골을 넣은 후에 그냥 내려앉으면 첼시는 겉도는 공격, 계속 겉도는 공격만 하다가 결국엔 지는 그런 약팀, 중위권, 이제 중하위권 팀들하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패배를 했는데 딱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메양을 앞세워갖고 선취골을 빠르게 아스날이 넣었고 그 후에 내려앉으니까 우리가 3백에서 4백으로 바꿔갖고 공격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슈팅 한 번이 나가지 않는 그런 공격, 굉장히 답답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메르송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프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뭐 램파드 감독이 33분에 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최악에 가깝습니다. 제가 에메르송이 이적하고 나서 지금까지 본 경기를 뭐 다 본 거는 아니고 에메르송만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본 에메르송 경기력 중에 제일 최악입니다.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공격을 올라갈 거면 화끈하게 올라가서 뭔가를 보여주든가, 수비를 볼 거면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막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들어오는 공격 루트를 막겠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수비는 아무리 감독 전술이 있고 감독이 지시한 게 있어도 본인이 해줘야 될 1인분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해줘야 될 1인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 자리에서 사고가 났죠. 결국엔 골이 에메르송 자리에서 오바메양을 놓쳐버리면서 골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케파 실수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뭐 못 막았으니까. 근데 그걸 막는 골키퍼는 정말 엄청난 골키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간의 케파의 실책, 그리고 케파의 조금 뭐 아쉬운 점은 얘기할 수 있어도 오늘 골 같은 경우에는 케파의 잘못은 크게 없다. 에메르송이 놓친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 하나씩 막고 있잖아요. 근데 에메르송 뒤에는 오바메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바메양을 에메르송이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막아주지 못하고 놓쳤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점유율을 뺏기니까 조르준을 투입하고 나서부터 점유율이 확실히 살아나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유율을 이제 서서히 앞서 나가면서 전반을 주도했지만 주도만 했을 뿐 득점에 가까운 모습은 전혀 내지 못했다.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아, 역전골이 없는 첼시인데 일단 후반전 보시겠습니다. 야, 조용히 해. 이기면 됐어.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타미와 조르주니의 골, 뭐 레노의 실책으로 인한 조르주니의 골, 그리고 역시 타미의 이제 역습 공격 찬스에서 윌리안과 주고받으면서 골이 들어가면서 어쨌건 램파드 감독의 그 전술이 적중했다. 정말 없는 자원에서 쥐어짜서 승리를 거둬내는 램파드 감독이 다시 한번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오늘만큼은 램파드 감독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램프티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램프티란 선수, 그러니까 뉴스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야, 램프티 너무 귀여워요. 저는 화난 와중에도 보다가 귀여워하고 웃었어요. 캉테보다 귀여운 선수가 나올 줄이야. 램프티 너무 귀엽고 전반적으로 후반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압박을 가해주면서 무스타피가 들어와서 조금 수비가 조금 더 힘들어진 것도 있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수비들이 어차피 이거 우리가 전반 한 중후반까지는 우리가 점유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똑같이 겉도는 축구, 제가 전반전에 얘기했던 겉도는 축구만 된다. 그러니까 더 압박을 가하고 오도이 투입하고 전문 풀백인 램프티를 투입하고
조르지뉴를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 결국엔 아스날이 체력적으로 떨어졌고 체력적으로 떨어진 외지를 빼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체력적인 보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스날의 부상자도 많고 아스날 스쿼드도 뎁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첼시와의 싸움에서 체력적인 우위를 못 가져가고 결국엔 두 실점을 하면서 결국 패배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조르주니오의 반칙은 퇴장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두 번이나 똑같이 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인 일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심판이 그건 오심이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손으로 너무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게 VAR까지 갔다면 분명히 퇴장이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첼시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옹호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건 좀 불필요한 반칙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옐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조르지니가 그런 반칙을 했다 그러면 아 그래 뭐 옐로 카드라고 교환을 했구나, 공격 찬스와 옐로 카드를 교환했구나 하는데 옐로 카드를 갖고 있는 선수는 최대한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건 조르지뉴가 들어가면서 역시 조르지뉴가 없으면 안 된다. 이제 코바치치와 캉테를 같이 쓸 거면 조코캉으로 써라. 이런 뭐 교훈도 하나 얻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얻어가는 게 많죠. 램프티의 귀여움, 타미의 골, 역전승, 그동안 정말 없었던 역전승, 아스날 런던 더비의 승리. 런던 더비는 그래도 어쨌건 다 이겨버렸네요. 런던 더비의 승리. 사우스햄튼전으로 실추될 수 있었던 분위기를 한 번 더 끌어올리고 드디어 1월 이적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단점으로 얘기 드리면 역시 양쪽 풀백은 보강을 해야겠다.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첼시의 문제점하고 이적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면 좋겠는지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지금 첼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보드진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램파드 감독과 체흐가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게 보여요. 왜 이렇게 풀백도 풀백이지만 빌드업 되는 센터백에 목을 매는지, 이렇게 센터백의 빌드업, 자꾸 링크 뜨는 선수들을 찾아보면 빌드업이 좋은 장점으로 갖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얘기해 볼 거고요. 어쨌건 오늘 승리를 가져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건 축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반에 정말 안 좋은 내용이 있었지만 후반에 승리를 가져가는, 그러면 사우스햄튼하고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승점을 쌓아야 이길 수 있는 리그 경기고 어쨌건 승점을 쌓았으니까 꾸역승도 승이거든요. 후반에 이렇게 끝났다면 에메르송을 비판하고 뭐가 잘못됐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일단 램프티에서 마음이 많이 풀렸고요. 너무 귀여워요. 램프티에서 마음이 좀 많이 풀렸고요. 어쨌건 그 선수들의 투지, 역시 이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강한 압박, 그리고 램파드 체제에서 필요한 체력적인 훈련을 얼마나 하나. 아스날과 체력 대결에서 딱 붙으니까 우리가 지칠 법도 한데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 오도이도 오늘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도이도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타미가 조금 아쉬운 거는 볼을 너무 끈다. 뭐 오늘 득점을 하기도 했지만 볼을 조금 슈팅 타이밍에서는 과감하게 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이 너무 만들려고 한다. 그것만 조금 줄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끌지 않았거든요. 볼을 다들 시원시원하게 때리고 뭐 토모리의 그 원더골도 나오고 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들 때리더니 이렇게 점점 갈수록 시원시원하게 때리지 못하는지 자신감이 결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떻게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첼시가 2대1 역전승을 거뒀다는 얘기 드리면서 앙크TV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경기에 만나 뵙든 수요일날 1월 1일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만나 뵙든 아니면 새로운 첼시 탐구 영역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겼어.